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제목은 Konjugation Präsens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동사의 현재 변화? 한국 문법 책에서는 아마 동사의 현재 인칭 변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오늘이 조금 고비입니다. 독일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문법을 접하면서 독일어 포기할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처음에 배울 때 도대체 독일어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배울 때. 하지만 독일어를 말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렉시온 4강에서 배웠던 인칭 대명사가 기본으로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카드를 보시고 아직 인칭 대명사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카드를 타고 인칭 대명사를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regelmäßig 규칙 변화입니다. 당연하게도 독일어에는 동사가 인칭에 따라, 주어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다 변해요. 그런데 이게 규칙적인 게 있고 불규칙적인 게 있어요. 규칙적이라는 것은 그냥 규칙만 알면은 동사의 형태를 어떻게든 내가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불규칙이라는 것은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동사는 주어가 뭐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단어를 외울 때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이고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독일어를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동사들을 보게 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맨날 사전을 찾아가지고서는 할 수 없으니까 사전을 찾아서 이게 어떤 게 있는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그 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급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독일어를 쓰면서 어떠한 동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 동사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동사를 처음 접할 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규칙 변화, regelmäßig가 규칙적인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독일어의 동사는 주어에 따라 동사의 어미가 바뀌어요. 자, 지금 보면은 kommen, 그 다음에 schreiben 이렇게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kommen은 오다 라는 뜻이고 schreiben은 쓰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인칭대명사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칭대명사는 전제로 깔려져 있습니다. 자, ich 나는 쓴다 그러면은 ich komme 그래서 뒤에 n이 없어졌죠. 이게 뭐냐면요 맨 위에 써 있는 것들 kommen과 schreiben 이 두 가지 단어가 기본형이에요. 사전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동사, 용언이라고 하죠.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용언이라고 하면은 동사와 형용사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가 있죠. 우리나라의 용언도 변화를 해요. 그거를 용언의 활용이라고 국어 문법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였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거죠.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kommen과 schreiben이 두 개가 동사의 기본 형태입니다. 사전에 실려 있는 형태예요. 동사를 사전을 찾고 싶으시면은 이거를 찾아야 돼요. 가장 위에 줄, kommen과 schreiben. 자, 동사의 기본형은 항상 en으로 끝나요. 정정할게요. 대부분 en으로 끝나요. 왜 대부분이라고 했냐면 에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초인종을 누르다 할 때 klingeln 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거는 klingeln 뒤에 l 다음에 바로 n이 옵니다. 그래서 우선 n으로 끝나는 거 크게 말해서는 n으로 끝나는 게 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볼게요. 이가 주어일 때는요, 자, 에가 붙어요. 두가 주어일 때는요, st가 붙어요. as s가 주어일 때는 그냥 t가 붙고요. wir가 주어일 때는 an이 붙고 i어가 주어일 때는 t가 붙고 z, 이건 복수 형태의 z죠. z가 붙을 때는 an이 붙어요. 자, 어디에 자꾸 이런 것들이 붙느냐? 간에 붙어요. 간이라고 하면은 그 동사 그 단어 자체에서 약간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kommen 보면요, 뒤에 n을 제외한 나머지 콤 그게 간이고요. schreiben을 보시면은요, 뒤에 n을 제외한 나머지 schreib 이 주어예요. 네, 어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동사를 변화를 시킬 거면은 동사 뒤에 있는 en 또는 그냥 n을 빼고 다음에 st, t, en, t, en 이것들을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사에서 뒤에 en 또는 n 이거를 빼면은 어간이 남고 그 어간에다가 주어에 맞게, 주어의 인칭에 맞게 동사를 변화시켜주는 어미들을 붙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힐 때는 에가 붙고 두일 때는 st가 붙고 as s일 때는 t가 붙고 wir일 때는 an이 붙고 i어일 때는 t가 붙고 z 아니면 존칭 z일 때는 an이 붙는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점이 하나 있어요. wir와 복수 z 또는 존칭 z 이 두 가지가요, 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의 원래 형태와 같아요. 네, 맞아요. wir와 z, 복수 z 또는 존칭 z에서는 동사가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사의 기본형을 그대로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 횡설수설하기는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unregelmäßig, 그래서 불규칙입니다. 자,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밑에를 먼저 볼게요. 불규칙 동사 규칙. 불규칙 규칙?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자, 불규칙 동사를 쫙 나열을 해서 연구를 했더니 그 안에서도 일종의 규칙이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개가 발견이 됐어요. 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표에 그려져 있는 두 단어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그런데 우선은 이 두 단어를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 불규칙 동사 규칙하고 1하고 동사 어간의 끝이 대, 테, dm, tm, fn, gn, chn, ckn 일 경우에는 발음상
를 삽입을 해줍니다. 무슨 소린가 싶죠?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표는요, arbeiten. 우리 한국어에서 아르바이트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 아르바이트가 이제 독일어에서 외래어처럼 그렇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arbeiten이라는 동사는 원래는 일하다 라는 동사예요. 일을 하는 거죠. 자, 일하다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동사를 자꾸 인칭에 따라서 변화를 시킬 때는요, 어간을 봐야 돼요. 어간을 보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동사에서 맨 뒤에 en 또는 n 얘네들을 빼준다고요. 그러니까 en이 있으면 en을 빼주고 근데 또 동사인데 뒤에 e가 없고 그냥 n만 있네? 그러면 n을 빼주는 거예요. 어간을 볼게요. arbeiten의 어간은 arbeit죠. 그쵸? 그럼 te로 끝났어요. 규칙 다시 읽어볼게요. 동사의 어간의 끝이 de 그리고 te일 경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발음상 e를 삽입을 합니다. 발음상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따옴표를 해놓는 거는 그냥 그렇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e를 삽입을 해줍니다. 자, 이 발음상이라는 이유가 사실 arbeit, 자, 예를 들어볼게요. du를 예를 들어볼게요. du arbeitest. 원래는 du arbeites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e가 안 들어갔다면은 du arbeitest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 tst, 이 자음이 세 개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발음상 불편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발음을 시킬 수 있을까? 모음을 넣자. 그 중에서 에를 넣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자, ich arbeite, du arbeitest, er sie arbeitet, wir arbeiten, ihr arbeitet, sie arbeiten. 이렇게 되죠. 이 에가 붙는 게요. 자, du 단수 2인칭과 as 단수 3인칭 그리고 ihr 복수 2인칭 이렇게 에가 붙어요. 그 외에 ich는 굳이 에만 붙는데 거기다 또 에를 넣어가지고 에를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wir랑 sie 복수 sie 이 두 개는 항상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부분은 do, as, 그리고 ihr 이렇게 세 군데에서만 변화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antworten 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는 이제 대답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Ich antworte, du antwortest, er sie es antwortet, wir antworten, ihr antwortet, sie antworten.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do일 때 est가 붙고 er sie es일 때 et가 붙고 i어일 때 똑같이 et가 붙는다. 자, 그러면 불규칙 동사의 규칙 첫 번째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규칙을 살펴볼게요. 자, unregelmäßig에서 두 번째 동사 어간의 끝이 s 또는 더블 s, 도펠 s라고 할게요. 도펠 s 그 다음에 estet, z, tz 일 경우에는 do의 형태 변화에서 st 대신에 여기 오타가 났네요. t만 씁니다. t 알겠어요? 이 오타는 제가 편집으로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왼쪽 표를 보실게요. 기본형 동사 heißen이 있어요. heißen은 독일어를 회화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들으실 단어 중 하나이기도 할 거예요. 바로 이름이 무엇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자, 왜 회화를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접할 단어일까요? 자기소개할 때 가장 평범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죠. 제 이름은 이라고 소개를 할 때 Ich heiße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Ich heiße, du heißt, es heißt, wir heißen, ihr heißt, sie heißen. 자, 이제는 we랑 복수 sie 이 두 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동사의 원형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ich 같은 경우도 그냥 동사에다 에만 붙이는데 그쵸? ich heiße 발음상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do입니다. do 여기다가 heiß 원래는 에스테를 붙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에스테 자체가 스 발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s를 붙여 뭐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heißt 그냥 태만 붙인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as s는 그냥 원래 태만 붙였으니까 heißt 그대로 가죠. 그 다음 tanzen 이거 볼게요. 오른쪽 표입니다. tanzen은 춤추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ich tanze, du tanzt, es tanzt, wir tanzen, ihr tanzt, sie tanzen. 자, 얘도 wir 그 다음에 복수지, 존칭지 얘네들은 이제 말 안 해도 알죠. 그냥 동사 원형을 그대로 갖다 쓴다. 그 다음에 이히도 그냥 에만 붙이면 돼요. 문제는 두다 탄츠 자, 츠 이 발음이 사실 s와 가까운 그 발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또 s를 붙이면 탄츠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발음이 있는 거를 뭐하러 또 하냐. 그래서 그냥 태만 붙입니다. as s는 원래 태만 붙었으니까 그대로 붙이고 이어도 그대로 태만 붙입니다. 제가 깜빡해서 아까 말을 안 했는데 다시 불규칙 동사의 규칙 첫 번째 동사의 어간 끝이 대, 태, dem, tm, fn, gn, chen, ckn 일 경우의 발음상 에를 삽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어간 끝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외워야 된단 말이죠. 물론 독일에서 사시는 분들이거나 원어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처음 공부를 하셔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는 분들은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야 필요가 없더라도 처음에는 이런 거를 좀 알고 적용을 시켜가면서 이러면서 좀 느껴야지 나중에 그게 좀 체화된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편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외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이거는 이제 수업을 저도 들을 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방법인데요. 이거를 그냥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 태, 대, 엠, 태, 엠 이렇게 다 읽지 않고 자, 드, 트 그 다음에 대, 엠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듬으로 읽었어요. 그 다음에 태, 엠은 당연히 틈이 되겠고요. fn은 그럼 뭘까요? 픈. 그 다음에 gn은 근. 그 다음에 chN은 슨. ckn은 큰.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동사 어간의 끝이 드, 트, 듬, 틈, 픈, 근, 슨, 큰 일 경우에 에를 삽입을 한다. 이렇게 뭔가 좀 낯간지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뭐 굳이 입 밖으로 소리 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라도 그냥 뜨트듬튼 푼근층근 뭐 이러면서 외우면은 되게 금방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팁 하나 드린 거고요. 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도필 S, SZ, Z, TZ 이거는 뭐 5개밖에 안 되는데 요 정도는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S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고요. ST 대신에 T만 붙입니다. 이거는 오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besondere Verben, 그 외에 기타 나머지 동사들인데요. 얘네들은요, 정말 완전 불규칙이에요. 오케이? 완전 불규칙이어가지고요. 통째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얘네 안 외우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맨 왼쪽에 있는 두 개의 동사 sein과 haben, 이 두 개의 동사는요 독일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탑3 안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두 개는 꼭 외워줘야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동사들,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동사들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고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불규칙이라서 제가 설명을 할 것도 없어요. 그쵸? 설명을 진짜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sein 동사 같은 경우는요, 모든 인칭에 따라서 다 지멋대로 바뀌어요. 게다가 규칙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Ich bin, du bist, sie es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은 wir와 복수지의 동사의 형태가 같다. 이 정도? 네. 그래서 이거는 sein 동사는요, 영어의 비동사,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다, 이런 느낌의 동사죠. 그래서 ich bin 하면 나는 인 거고, du bist 하면 너는 인 거고, 그런 동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haben 동사를 가볼게요. haben 동사는요, do와 as 이 두 개를 주의를 하셔야 해요. 자, 이 동사들을 haben 동사를 보면은 wir와 복수지 이 두 개는 동사 원형 그대로 갖다 썼네. 요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ich 규칙 그대로 갔네. 뒤에 어미를 빼고 동사 원형에서 뒤에 어미 en을 빼고 ich에 붙이는 e만 붙였네. 그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 볼까요? 이어에도 어간에다가 그냥 이어에 원래 붙는 태 이것만 붙였네. 이거 규칙이네. 그런데 do와 as 단수 2인칭 3인칭 두 개가 조금 특이하죠. 자, 동사의 어간은 분명 베이까지일 텐데 왜 do랑 as에서는 베가 사라졌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사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Ich habe, du hast, es hat, wir haben, ihr habt, sie habe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저의 발음적인 문제인데요. 동사 haben 동사를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국인들과 설명을 할 때는 habe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독일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얘네들이 이 en 이 발음을 n 이렇게 끝까지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제가 느낀 바라서 그게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 절대 발음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이렇게 동사에 n이 붙은 경우를요,
되게 발음을 좀 먹는, 집어삼키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 wir habe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독일에 와서 독일 사람들이랑 조금 지내다 보니까 발음을 저절로 고쳐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wir haben, 그래서 약간 n 이렇게 안 끝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발음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좀 뭔가 착오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haben 이 동사는요, 이제 가지다, have의 동사예요. 그래서 ich habe, 나는 가지고 있다. Du hast, 너는 가지고 있어. Er, sie, es hat, 그녀, 그것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öchten 동사인데요. möchten은 조금 특별한 동사예요. 왜 특별한지는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möchten 동사의 뜻은 이제 뭐뭐를 하고 싶다 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제 화법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독일어에. 그래서 영어의 조동사처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뭐 해도 된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조동사들이 있는데요. 이 möchten은 조동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동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möchten 자체는 무엇을 하고 싶다 인데 보통 문장에 동사는 하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möchten 동사는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동사가 하나 더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TV를 보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또 써놓은 동사인데요. TV를 보다가 Fernsehe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TV를 보고 싶다 인데 나는 하고 싶다 이렇게 쓰면 ich möchte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은데가 빠졌죠. 그래서 ich möchte Fernsehen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möchten이 조동사는 그렇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möchten 동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수 3인칭 er, s일 때 möcht에다가 te가 붙는 게 아니라 möchte, 에가 붙는다. 그래서 ich 일 때의 동사의 변화와 동일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동사 mögen, mögen 이 동사는요, 무엇을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무엇을 좋아한다. 자, ich mag. 자, 얘는 완전 동사가 달라졌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du magst. 얘는 ich 그 기본형 ich일 때의 형태에다가 est, du일 때는 est를 붙이는 거니까 그 규칙을 갖다 썼네요. 그 다음 as is. 얘는 mag. 얘는 멸시대랑 조금 비슷하네요. 그쵸? ich와 형태가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규칙적이고요. 그래서 mögen 동사는 무엇을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Ich mag Eis.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아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Ich mag Ei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동사 wissen. 자, 이 wissen 동사는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복수 형태는 다 똑같아요. 규칙적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 단수일 때요, weiß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요. 모음도 바뀔 뿐더러 자음도 에스테트로 바뀌었죠. 자, ich weiß. 그러면 아까 말했죠. 동사의 어간이 에스테트로 끝나면 대만 붙인다고요.
그래서 do에 weist만 붙였더니 이번엔 뭐야? as는 태 안 붙이고 그냥 weis네. 이래서 불규칙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ich weiß, du weißt, weiß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 동사도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가 될 거예요. 나 그거 알아 할 때, ich weiß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이제 마지막 동사는 지금까지 나온 동사보다는 조금 빈도수가 낮을 것 같은데요. tun, 무엇을 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tun도 그렇고 나중에 다음에 뭐 언젠가 machen이라는 동사가 또 나올 텐데요. 그 동사도 무엇을 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같은 뜻인데 단어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tun보다는 machen을 좀 더 많이 쓰기는 해요. 빈도수가. 그런데 어쨌든 tun도 중요한 동사고 좀 변화가 조금 독특해요. 생긴 게.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tun 동사 원형을 보시면은요. 이제 동사의 어근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동사 원형에서 뒤에를 보는 거예요. 뒤에 n이 있으면은 n 두 개를 빼고요. 애가 없이 그냥 n만 붙어 있네? 그러면 n만 빼는 거예요. 그거의 예를 아까 제가 klingel이라고 들었는데요. 더 간단한 단어가 있었네요. tun 동사입니다. tun 보니까 to에다가 n이 없어요. 그냥 n만 붙어 있네요. 그러면 n만 꺼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변화를 시켜요. 이시에서 에를 붙여서 do에, do에서 에스테를 붙여서 tust, 에아지에스에서 테를 붙여서 tut. 그런데 위어랑 복수지 또는 존칭지에서 보니까요. 어라라? 규칙으로는 n을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러면 to-n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tun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규칙은 어간에다가 n을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위어와 복수지에서는 그냥 동사 원형 그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솔직히 말해서 불규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그런 형태니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besondere Verben 또 다른 특수 동사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굉장히 난해한 문법 사항이에요. Verben mit Vokalwechseln. 자, 모음이 변화를 해요. 이번엔 지금까지는요 그냥 단어의 동사의 어미가 계속 변화를 했잖아요. 인칭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엔요 모음이 변화를 해요. 볼게요.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놓은 게요 SN 동사예요. 여긴 지금 원형이 안 써 있죠. 그런데 원형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위어와 복수지 그 부분에서 SN이라고 써 있죠. SN 무엇을 먹다, 음식을 먹을 때 쓰는 단어예요. 자, 여기를 보면요 ich esse SN 원형에서 en 어미를 빼고 ich이니까 에를 붙였어요. ich esse 좋았어. du 그러면 자신있게 est. 근데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ist래요. 네, 그래서 이게 특수한 경우입니다. 모음이 동사에 있으면요 걔네도 변화를 해요. 그런데 어떨 때 변화를 하냐? 무조건 do와 as 이 두 가지에서만 변화를 합니다. 뭐 ich, wir, ihr, sie 이런 데서는 변화를 안 해요. 무조건 do, as에서만 동사의 모음이 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do ist, as ist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이 ist는 모음이 바뀐 거 말고는 사실상은 규칙적으로 변화를 했어요. 왜냐? 자, 이를 다시 에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잠깐만. 문법적으로는 틀려요. 자, s
근데 s로 끝났죠. 그러면은 do일 때 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t만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est가 돼야 하는데 모음이 있네? 그러면 얘를 바꿔줘야지. ist 이렇게 된 거고요. as s도요. 원래는 s 거기다가 as s 단수 3인칭 무조건 t만 붙여. 그러면 t를 붙였어요. est가 됐는데 여기도 모음이 있네. 모음 바꿔줘야지. is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얘를요, 제가 규칙에서 빼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다고 모든 동사들에서 모음이 다 그렇게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음이 변화하는 동사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뒤에 괄호치고 L을 써놨거든요. 이건 뭐냐? 자, 가장 첫 시간 1강 독일어의 알파벳과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 시간에 제가 독일어에서 장음과 단음, 모음 중에서 장음과 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번 짚고는 넘어갔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동사의 모음이 변화를 할 때요, 모음이 단음, 짧은 소리이면은 그냥 이로 바뀌고요. 장음, 긴 소리이면은 이 에가 붙어요. 그래서 장음은 바뀌어도 장음으로, 단음은 바뀌어도 단음으로 남아있도록 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제가 예시들을 오른쪽에 또 단어들을 쭉 나열을 했죠. 파란색으로 쓰여진 단어들이 원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do 말고 as 형태에서 바꿔놨어요. 예시로 e를 들어놨고요. 자, 한번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empfehlen, 이거는 추천하다 라는 동사예요. empfehlen. 자, 바뀌었더니 empfiehlt. 그러면은 do로 바뀌면 어떻게 했어요? empfiehls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geben. geben 동사는 주다 라는 동사예요. 자, geben, gibt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do일 때는 du gibst, st가 붙겠죠. 그 다음에 Fernsehen, 아까 말씀드렸죠. 난 TV를 보고 싶다. Ich möchte Fernsehen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Fernsehen, TV를 보다래요. 그러면 그는 TV를 본다? sieht fern. 자, 얘는 왜 sieht? 아까 empfehlen에서도 empfiehlt, 그 다음에 Fernsehen에서도 sieht fern. 자, 얘는 뒤에 다 지금 바뀐 모음들 자리에 다 그 모음 바로 뒤에 h, 하가 있잖아요. 하가 있으면 장음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empfiehlt, sieht fern 이렇게 되고요. 지금 Fernsehen 동사에서 뭐지? 왜 Fernsieht가 아니라 sieht fern 이렇게 됐는가? 이거는 이 동사가 분리 동사라고 부르는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룰게요. 지금은 그냥 Fernsehen이라는 TV를 보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고 얘는 변화를 할 때 모음이 변화하는 동사다. 딱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elfen이라는 동사는 누구를 돕다라는 동사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helfen, 누구를 돕다인데 그렇다고 얘가 accusativ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dative가 대신에 나옵니다. 누구를 돕다. 하지만 누구를 목적어가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목적어를 취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helfen 동사는 돕다라는 뜻이고요. 변화를 하면 hilf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nehmen, 이거는 take, 가져가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런데 또 주의, nimmt. 이상하죠? 분명히 뒤에 하가 왔는데 얘는 단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예외,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er nimmt 주의해서 외워두시고요. werden 이거는 무엇이 되다 라는 동사예요. become 영어의 become과 같은 뜻이죠. 자, 변화를 했더니 er wird 이렇게 변화를 하네요. 보니까 또 특이해요. er wird. 그런데 day가 왔으니까 뭐 wird that 뭐 이렇게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werden 동사는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별표 꼭 주의를 하시고요.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이버 독일어 사전에 가셔서요, 단어를 검색을 하시면은요, 현재 인칭 변화에 맞게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직설법, 과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정법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동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다 사전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werden 동사는 꼭 한번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동사로 넘어갈게요. sprechen. 이거는 말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쵸? 그러면 er spricht 이렇게 바뀌었고요. lesen 이 동사는 읽다 라는 동사였어. 책을 읽다. 그래서 바뀌었더니 er liest 이렇게 바뀌었고요. vergessen은 나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다, 까먹다 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바뀌었더니 er vergisst 이렇게 되죠. 자, 지금까지만 해도 너무 많은 정보들을 오늘 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모음이 바뀌는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아가 아움라우트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뭐 제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죠. 이제 똑같이 do와 as, 단수 2인칭, 3인칭에서만 모음이 변화를 한다. 그렇다고 모든 동사들이 모음이 이렇게 변화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표에 그려져 있는 단어가 오른쪽에도 써놨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그냥 바로 먼저 갈게요. 파란색 단어들을 볼게요. fahren 이거는 어디로 가다 라는 동사인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탈 것을 타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 뭐 이럴 때 기차 타고 가고 있다, 자동차 타고 가고 있다 이럴 때 fahren을 씁니다. 그쵸? 무엇을 타고 가다. er fährt 이렇게 바뀌었고요. waschen 이 waschen은 씻다라는 동사예요. 씻다. 그래서 er wäscht 바뀌었고요. anfangen 이거는 되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시작하다 라는 동사예요. 시작하다. er fängt an. 자, 얘도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아까 말했던 fernsehen과 같은 원리입니다. 분리동사라고 해서요. 이 부분은 다음에 더욱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표에 나왔던 단어죠. schlafen. 이 schlafen은요, 잠을 자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바뀌었더니 er schläft 이렇게 됐고요. laufen 이거는요, 걸어가다 이런 느낌의 동사예요. 아니면은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다 이럴 때도 laufen 동사를 씁니다. 바뀌었더니 er läuft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사 tragen은 뭔가 짐을 싣고 가다, 짐을 싣고 가다, 아니면은 뭔가 물건을 들고 갈 때 그럴 때도 쓰고요. 아니면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할 때, 옷을 입을 때 뭐 이럴 때도 씁니다. 네, 그래서 tragen 동사는요 바뀌었더니 er trägt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제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 tragen 동사는 사전을 한번 살펴보시고 발음을 한번 또 좋은 발음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자, 요 오른쪽 아래에 모서리에 뭐가 하나가 생겼죠. 이거는 뭐냐면요. 모든 동사가 모음이 변화하는 건 아니다라는 예시를 든 거예요. 볼게요. gehen 동사는요. 가다라는 동사예요. 그냥 뭐 다른 조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그런데 얘는요. 애가 있고 뒤에 하가 있으니까 뭐 gehst 뭐 이렇게 geht 뭐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안 바뀌고 du gehst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동사도 lachen 이라는 동사였어. 이거는 웃다, 깔깔 웃다 이런 동사예요. 근데 얘도 변화를 하지 않아요. 그냥 du lach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 모든 동사가 모음이 변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음이 변하는 동사를 따로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요소였어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해서 그게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강의의 진도를 조금 늦게 나가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정관사, 그 관사 시리즈 때처럼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 단어들은 또 뭐 나중에 알아도 상관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규칙이 뭔지, 규칙 변화 동사들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불규칙 중에서도 규칙 두 개가 있었죠. 그 두 개는 뭔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동사에서 모음이 변화할 때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이 정도 해서 동사별로 특징을 좀 알아두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게을리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꼭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uf Wiedersehen.